다음은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 및 지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허오욱 소통협치 담당관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허오욱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반인숙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소통협치 담당관 당초 예산은 90억 6,944만 3천원으로 근본 추경 예산에 4,473만 3천원을 감액하여 총 90억 2,47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01쪽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입니다. 지난 6월 행안부 마을관리소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서 일축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신규 설치 운영을 위한 성립전 예산 1억 9,580만 2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관리소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예산 미반영에 따른 도비 144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3쪽 주민자치센터 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 휴강됨에 따라 미집행된 8개월분 강사료 4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04쪽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입니다. 2022년 마을 만들기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교육 및 컨설팅 비용 5천만 원과 시민통합지원단 현장 업무 수행을 위한 차량 렌트비 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6월 경기도 공동체 거점 공간 조성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시민활동지원센터 2층 리모델링을 위한 도비 성립전 예산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명서 106쪽 마을 공동체 활동과 인력 운영입니다. 시민활동 통합지원단 시간 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인건비 부족분 1,9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108쪽 반환금 기타입니다. 2020년 마을 공동체 주민제한 공모사업 이자 발생액 반환을 위한 9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2021년 제3화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형 검토보고는 기배부된 검토보고서로 가름하는 것으로 하고 지답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이 바랍니다.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열 위원님. 안정열 의원입니다. 그 행복마을 그 관리소 일주기 이번에 이제 새로 생겼잖아요. 네. 그러면 몇 월 달서부터 저기가 집행이 되는 거예요? 9월 달? 저희가 지금 직원을 지금 뽑고 있걸라요. 예, 예. 지금 현재 3명 뽑고 추가로 다 지금 뽑고 있고요. 아마 다 뽑았어요. 아직 덜 뽑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다 뽑았는데 네. 지금 거기에 나가는 그 사무 인건비가 여기 1억 2,600만 원 잡혔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석 달 치냐 그거지. 9, 10, 11, 10. 몇 네, 달인가? 그거 저기 조성비하고요 다 네. 포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10월경쯤에 예, 예. 지금 개소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황진택 의원님. 네, 황희태 의원입니다. 설명서 106쪽인데요. 마을 공동체 활동과 인력 운영. 여기 그 단장하고 직원 각각 1명씩이죠.
네. 이게 보니까 임기 시간 선택제 임기 락급인데 이게 보면 락급이 기본급이 어떻게 각급보다 더 락급이 더 많아요? 거꾸로 된 건가? 그 임기제 락급 보면 기본급이 최초에 얼마였냐면 기본급이 2,950만 8천 원이었고 2,200인데 갑자기 거꾸로 가면 3,400이 되고 여기는 3,300이 돼요. 기본급이. 뭐가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락급이 기본급이 많은 거예요? 락급이 많은 거예요? 이 자료상은 락급이 많은데 라급이 많습니다. 나아가요? 나아요. 근데 여기는 라가 많잖아요. 아, 요 네, 안녕하십니까.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기본급은 기본적으로 납급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게 개월수가 아마 다를 겁니다. 예, 납급은 임용 기간. 기간이 달라서요. 예. 예를 들면 뭐 한 달치, 뭐 두 달치 이런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죠. 기본급은 똑같은 거지. 이게 전체 예산을 기본급의 전체 예산을 담은 거라 1개월치나 2개월치 그 개월치 계상액이 다를 겁니다. 예를 들면 저 단장 납급은 올해 이제 1월부터 근무하신 게 아니고 중간부터 근무를 하셨는데 그 부족분이 이제 있는 거고요. 이 납급은 본예산 편성 시에 작년도 본예산 편성 시에 개월 수를 아마 적게. 납급이 언제 임명됐다고요? 납급은 시민활동 지원단 단장인데요. 개소를 저희가 이분들 임금을 언제부터 줬는데? 임금 봉급을 언제부터 네. 주셨냐고요? 단장은 5월로 알고 있고요. 네. 그 락급은 그 아래에 있는 락급은 기존에 작년에 이제 채용한 직원인데 예산 편성을 1년치를 다 못해서 그 부족분을 세운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 마을 조직화 아카데미에서 지금 이게 증액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 부분은 올해 마을 만들기 참여 진행을 좀 하다 보니까요. 좀 문제점이 좀 발생이 돼서 저희가 2022년도 분을 교육하고 컨설팅 분을 미리 예산을 담았습니다. 2022년도 분을요? 예. 그 사업 시기가 보면은 각 사업이 다 틀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교육 시기가 다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2022년도 교육을 연초에 하다 보니까 예산 배정이 6, 7월 달에 돼버리니까 그 전에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교육을 시키는 거죠. 공모를 해서 미리 교육시키고 컨설팅 교육하고 이렇게 해서 바로 시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사업이 다음 연도에 이렇게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문제점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추진을 제가 보니까 네. 지금 12가 5,390만 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도 마을 조직 아카데미고 자동 렌트비가 5,390이에요. 전액 10인데 그러면 이게 아닌가요? 네, 이거 10입니다. 예. 네. 근데 무슨 예산이 뭐 나중에 내리고 그게 무슨 소리예요? 올해 거듭 말씀드리지만 올해 마을 만들기 참여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사업 시기가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연초에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게 있고 뭐 중간에 추진해야 될 게 있고 그렇다 보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교육을 먼저 시키고 나면서 사업 추진이 쭉 이루어져야 되는데 막 사업비 배분이 좀 늦다 보니까
그 연초에 뭐 3월 달에 아니 해고 뭐, 12로 하는데 네. 왜 사업비 배분이 왜 늦어지냐 이거죠.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집니다. 교육을 해다 먼저 시키고. 보니까가 아니 그럼 계획이 잘못됐다는 거지. 그래서 미리 교육을 시켜야지만 공고를 하고 공모를 해서 미리 교육을 시켜놓고 다음 연도에 바로 시행이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저만 이해를 못하는 건지 다른 분도 이해하신지 모르지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요.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올해 이제 사업 추진을 작년도 올해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 추진을 하다 보니까 공고 내고 선발 마을을 모집을 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교육을 실질적으로 4월 이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월, 5월, 6월 교육을 하다 보니 실제 교육이 사업 계획상 교육이 끝난 다음에 그 예산이 마을로 지원이 돼서 사업을 진행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교육 끝난 마을에 대해서 사업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죽산의 한실마을 같은 경우는 그 사업 내용 중에 용서로소 주변에 이 꽃을 식재해가지고 좀 꾸며보겠다 이런 걸 올렸는데 꽃들은 보통 봄에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사업비는 6월에 나가야 되는 상황, 6월 말에 나가야 되는 상황인데 실제 식재는 4월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맞지 않아서 그 통합지원단에서는 올해는 한번 그 교육을 먼저 시켜서 완료시키고 그 다음에 사업이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한번 추진해 보자. 그래서 이렇게 마을 예상을 사람들을 했습니다. 교육할 것이 아니라요. 그 통합지원단 근무하는 사람들이 교육을 다시 하겠구만. 결국 그거네요. 마을 사람들을 교육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을 교육을 잘 시켜서 계획을 짜임새게 해야 맞는 거지. 그거 아니에요? 근무는 올해 시행을 하다 보니까 그 문제점이 발생돼서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공고를 내고 그런 시간적인 시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공고를 내고 모집을 하고 교육을 시키고 이런 시간이 좀 소요가 되걸라요. 과장님, 네.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항시 사업은 있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지금 여기만 한 것도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데 가서 보고요, 배우고, 예? 그 다음에 사업은 항시 해보다가 어찌 되면 그때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계획부터 철저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을 지금 4천만 원 쓰는데 5천만 원을 지금 징액해요. 지금 9, 10, 11, 12, 3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럼 뭐 어찌됐든 간에 예산 편성도 잘못한 거 아니에요. 3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9월, 지금 오늘 9월 9일이잖아요. 어차피 17일 끝나요. 그러면 실제 3개월밖에 안 남은 걸로 3개월 가능하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원래 4천만 원인데 9천만 원, 5천만 원 징액해요. 그럼 뭔가 좀 틀이 자체가 안 맞는 거다 이거죠.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구색은 맞춰줘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냥 예산을 그냥 엿저르듯 자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하다 보니까 더 들어갑니다. 이런 거 하지 말아라니까요. 네, 금년에 운영을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발생돼서 그거를 보완하려고 저희가 보완하려면 내년에 업무 평가 해가지고 내년에 보완을 해야 되는 거죠. 올해 예산으로 하는 겁니다. 이 추경에는요 1억을 편성이 안 돼 9천만 원께 못 해, 4천만 원께 못 해서요. 나머지 세워야 하는 거지. 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 또 하고 이런 거. 그럼 도대체 예산 얼마를 써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다 보니까 예산하지 말고요. 예산을 정해놓고 부족한 부분을 하는 거고. 지금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정해놨는데 그런 얘기가 나오냐고요. 그럼 뭐가 좀 앞에 순서가 좀 바뀌었다는 거지.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되니까 이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미리 교육을 시키고 공모를 하고 미리 교육을 시키고 바로 사업에 들어갈 수 있게끔 예산이 미리 125% 증액되는 겁니다. 총 예산이 4천만 원인데 5천만 원을 증액하는 거예요. 기존에 짰던 예산보다 더 한 거예요. 그럼 뭔가 좀 계획이 잘못된 거잖아요. 그 일부 예산 잘못되고 일부 예산이 들어간다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할 수원이 계십니까? 박상순 의원님. 예, 그 설명서 101쪽이고요. 행복마을관리소. 이게 지금 기존의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 예산이 포함돼서 도비가 편성이 됐던 거였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게 이 설치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앞으로 불가하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지침이 내려진 거예요? 뭐예요? 네, 이게 도비이기 때문에요. 네. 도의회에서 아마 필요성에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아마 삭감을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지금 일죽 같은 경우에 지금 인건비 부분에 대한 산출 기초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인건비요? 네. 인건비는 뭐 1년치는 아니고요. 저희가 몇 명이에요? 지금 한 10명으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네, 여기 시설비까지 같이 포함이 돼 있는 부분이 있어요. 시설비요?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 거기 사무소 그 설치 관련 예산이 포함이 돼 있는 겁니다. 아니요. 아, 그건 시설비로 따로 편성을 해야 되는 거고요. 지금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성립 전 6,315만 1,000원. 그리고 시비로 지금 아, 예, 예. 6,315만 1,000원 이렇게 올리신 거잖아요. 네네, 예, 예. 그럼 지금 시비 편성한 거는 지금 10명 분에 대한 몇 개월을 계산하신 거냐고요? 개월수요? 네.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일죽 행복마을관리소는 당초 9월 개소를 목표로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그래서 4개월분 인건비입니다. 지킴이 2분과 저기 사무원 2분과 지킴이 8분에서 총 10분의 인건비 예산입니다. 그럼 10명 곱하기 4개월 분이에요, 네네, 이게요? 네네. 6,315만 원이요? 네네. 네. 그럼 실질적으로 지금 운영은 언제부터 예정을 하고 있는 건데? 운영은 9월부터 지금 가능한 거예요? 10월 달. 지금 채용된 분들은 지금 활동을 하고 계시고요. 지금 9월에 채용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안정열 의원님께서 다 채용됐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어제 그제까지 확인한 바로는 3명이 채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주기 거리가 있어서 지원자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명을 한 번에 뽑았어야 되는데 10명을 한 번에 못 뽑고 일단 3명만 먼저 채용이 돼서 지금 업무를 수행 중에 있고요. 그분들은 9월부터 나가는 거고 다시 이제 추후에 채용되시는 분들은 그때부터 또 인건비가 집행됩니다. 현재는 그럼 10명 중에 3명만 지금 채용이 사실상 완료가 되어져서 9월분부터 지급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지금 104쪽의 마을 만들기 업무 추진 관련해서 지금 성립전으로 2층 리모델링에서 공유공간 조성 사업이 있어요. 공유공간 부분에 대한 기능이 뭡니까? 앞으로 어떻게 활용되는 거예요? 사무 공간하고요, 회의실 공간을 좀 지금 사무 공간이요? 무슨 사무 공간이요? 사무 공간이 이미 1층에 설치가 돼서 계속 운영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 지금 구체적으로 답변 못 주시나요? 시민활동 통합지원단에서
오셔서 보고하게끔 하겠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건 공모 사업으로 진행을 했던 사항인데요. 그 2층 지금 있는 부분이 지난번 그 예산이 부족해서 리모델링을 못했습니다. 1층만 사무 공간하고 일부 회의실 공간, 그 주방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2층을 못한 거에 대한 그 예산을 도비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공모 사업을 진행했던 사항이고요. 2층 공간은 지금 구조상 벽을 허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 시민 대상 그 공유 회의실이나 뭐 이런 걸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예산안을 편성을 해서 지금 심의를 요청을 하셨으면 편성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해서 설명을 하셔야 저희가 뭐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앞서 지금 황 의원님 지적한 사항인데 저도 개인적으로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요. 설명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카데미 부분에 대해서 125% 지금 증액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지금 공모사업 신청을 위해서 사전교육이나 뭐 이런 의미로 지금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건지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후에 저기 별도 좀 자료하고 좀 설명 좀 해주시고요. 네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시간 선택제 임기제 제가 알기로는 락급이 지금 2명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네, 주민자치 현재는 한 명입니다. 한 명인가요? 예, 한 명을 추가로도 그 공고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주민자치팀장 박효석입니다. 정확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단장은 5월부터 채용되는 거였기 때문에 1년치를 세운 게 아니고요. 그리고 네, 락급은 임기가 10월까지인가 11월까지인가 이렇게 임기가 1년으로 안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이 겹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계약을 이제 그 계약 기간 동안만 예산을 세워놓은 건데 이제 연장 신청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락급은 지금 실명을 거론드리면 락급은 윤명진 씨라는 분이고요. 작년부터 근무를 했고 올해 이제 11월까지가 저기 임기 기간입니다. 그래서 연장을 해서 부족 예산에 대해서 세운 거고요. 그 락급은 저기 단장인데 단장은 1월부터 근무한 게 아니라 5월부터 근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1년치를 확보하지 않았던 상태인데 그 경력 인정이나 뭐 이런 걸 봐서 예산이 좀 부족분을 세운 겁니다. 아니 그러면은 예 여튼 이것도요 좀 세부 산출 내역 좀 갖다 주세요. 그럼 락급 같은 경우는 전년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예산만 편성을 했다가 이거 기간을 연장을 하면서 11월 12월분을 지금 다시 추가적으로 계산하셨던 말씀이세요? 네, 맞습니다. 이것도 좀 세부 산출 내역 좀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시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행복마을 관리소 설치 운영 이게 보면은 이제 채용을 하잖아요. 채용을 하는데 가장 주민들이 이제 불만을 말하는 게 뭐냐면 대부분 이제 자치단체장들이 들어갈 우려가 있다고 그에 대해서 되게 많이 걱정을 하거든요.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는 건가요? 거기 행복마을 관리소 직원으로 들어가면 근무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단체장이 들어가거나 단체장이 들어가게 되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은 채용 과정에서 걸러내도록 하겠습니다. 그걸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것 네네. 같고 그다음에 제가 눈이 하는 말인데 행복마을 관리소에 일하시는 분들의 일의 대부분이 가서 쓰레기 줍거나 풀 뽑거나 꽃 심거나 그게 대부분이에요. 그럼 이거는 공공 근로자가 하는 일이지 그분들이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 뭔가 사업의 계획을 세워갖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지. 가보면 전화가 오면은 어디 가나 하고 물어보면은 어디 이장님이 어디 거기 쓰레기 많다고 주소를 할 때 글로 간다는 거예요. 어디 풀이 많이 자라서 풀 뽑으러 간다 그러고 그거는 저는 인력 낭비라고 생각하거든요. 더군다나 사업비가 작게 나가는 게 아니잖아요. 삼죽 같은 경우 보면은 거기는 또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면 단위로 교육을 시키셔가지고 이왕 또 일족이 늘어났으니 제대로 교육해서 활용도를 좀 높이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지 맨날 이런 일만 시켜갖고 그게 되겠어요.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더군다나 사업비가 작게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걸 네. 좀 관리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므로 소통협치 담당관 소관 예산에 대한 설명비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허욱 소통협치 담당관 이하 공조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